커다란 숲 앞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헨젤이라 했고 소녀는 그레텔이라 했습니다. 워낙 가난하여 거의 먹을 것도 없이 지냈는데 어느 해에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는 이제 하루 먹을 빵도 더 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 되면 침대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과 근심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던 나무꾼은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우린 가진 것이 없는데 저 불쌍한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린단 말이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러면 어떻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숲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일 울창한 곳으로 들어가 불을 지펴주고 빵 한 조각씩 쥐어준 다음 애들만 남겨두고 우리 일을 하러 갑시다. 애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면 아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여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난 못하겠소. 내 아이들을 숲에다 홀로 놓아두다니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소? 사나운 짐승들이 아이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양반. 그러면 우리 네 식구 모두 다 굶어 죽어요. 당신은 관을 짤 널빤지나 대패로 밀고 있으면 되겠군요. 아내는 남편이 그러자고 동의할 때까지 가만히 놓아두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불쌍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두 아이들 역시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의붓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레텔은 쓰디쓴 눈물을 흘리며 헨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끝장이야. 조용히 해, 그레텔. 헨젤이 말했습니다. 상심하지 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두 어른들이 잠이 들자 헨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고리를 입고 아랫문을 열고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달이 아주 밝았습니다. 집 앞에 널려있는 하얀 자갈들이 순은으로 만든 은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헨젤은 몸을 구부려 저고리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자갈을 집어넣고는 그레텔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편히 잠들어, 그레텔.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자기도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의붓 어머니가 와서 두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요 게으른 뱅이들아.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가야지. 그리고 두 아이에게 빵을 한 조각씩 주면서 말했습니다. 점심으로 먹을 것이다. 더는 없으니까 그 전에 먹어치우지 마라. 헨젤의 주머니에는 돌멩이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레텔이 빵을 받아 앞치마 자락 밑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숲을 향해 떠났습니다. 잠시 걸어가는데 헨젤이 멈추어 서서 집 쪽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또 가다가 또 돌아보고 자꾸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헨젤, 뭘 그렇게 쳐다보며 뒤로 처지느냐. 조심해서 앞을 보고 걸어야지. 헨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하얀 고양이가 지붕 위에 앉아서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해요. 의붓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으니. 그것은 네 고양이가 아니라 굴뚝에 비치는 아침 해잖니? 사실 헨젤은 고양이를 쳐다본 것이 아니었어요. 호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자갈을 꺼내서 길 위에 떨어뜨렸던 것이지요. 그들이 숲 한가운데 이르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뗄 나무를 모아오너라. 얘들아, 뗄 나무를 모아오너라. 너희들이 춥지 않도록 불을 피워주겠다. 헨젤과 그레텔은 잔 나뭇가지들을 날라와 작은 산처럼 높이 쌓았습니다. 잔 나뭇가지에 불이 붙어 제법 활활 타오르자 의붓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 불 옆에 누워 쉬고 있거라. 우리는 나무를 베러 숲속으로 들어가겠다. 일이 끝나면 너희를 데리러 오마. 헨젤과 그레텔은 불 옆에 앉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각자 자기 빵을 먹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끼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라 죽은 나무에 매달아 놓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탁탁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앉아있자니 눈이 스르르 감기며 푹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벌써 아주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레텔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숲을 빠져나간담? 헨젤은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달이 뜰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둥근 달이 떠오르자 헨젤은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자갈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자갈들이 마치 새로 만들어낸 은하처럼 반짝이며 길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렇게 밤새 걸어가니 동이틀 무렵 다시 아버지의 집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붓 어머니가 문을 열고 헨젤과 그레텔이 온 것을 보자 말했습니다. 이런 나쁜 녀석들, 숲속에서 무슨 잠을 그렇게 오래 자는 거냐? 우리는 너희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들을 그렇게 남겨두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터라 그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다시 나라한 구석구석에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밤에 잠자리에 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남는 것이라고는 이제 빵 반덩이뿐이에요. 그 다음 노래는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집에서 내보내야 해요. 아이들이 길을 다시 찾지 못하도록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갑시다. 그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남편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비로서 마지막 한 입까지 아이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내는 그가 하는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나무라고 비난했습니다. 뭔가를 한 번 시작한 사람은 그 다음도 해야 하는 법. 그가 처음에 굴복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번에도 깨어 있었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잠이 들자 헨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 지난번처럼 자갈들을 주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붓 어머니가 문을 잠가 놓았기 때문에 헨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누이 동생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그레텔. 마음 편히 잠이나 자. 자애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다음 날 이른 새벽, 의붓 어머니가 와서 아이들을 침대에서 끌어냈습니다. 이번에도 빵을 받았지만 지난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에서 빵을 잘게 조각내어 땅 위에다 던지느라 자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헨젤, 왜 그렇게 돌아다보고 서 있는 거냐? 갈 길을 가야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비둘기가 지붕 위에 앉아서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해요. 헨젤이 대답했습니다. 바보 같으니? 그것은 너희 비둘기가 아니라 굴뚝위에서 빛나는 아침 해잖니? 의붓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헨젤은 빵 부스러기를 하나씩 전부 길에다 던졌습니다. 의붓 어머니는 아이들을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커다란 모닥불을 피워놓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앉아서 기다리고 있거라. 피곤하면 조금 잠을 자도 좋아. 우리는 숲으로 가서 나무를 하다가 저녁 때 일이 끝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마. 정오가 되자 그레텔은 자기 빵을 헨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헨젤의 빵을 모두 길바닥에 뿌렸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다 지나도 이 불쌍한 아이들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밤중에야 눈을 떴고 헨젤은 누이 동생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기다려, 그레텔. 달이 뜨면 내가 뿌려놓은 빵 부스러기들이 보일 거야. 그러면 그것을 따라 집으로 가면 돼.
달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길을 떠났지만 빵 부스러기는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숲과 들판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이 모두 쪼아먹었기 때문입니다. 헨젤이 그레텔에게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들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걷고 또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었지만 숲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땅바닥에서 찾아낸 딸기 몇 개밖에는 먹은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다리도 움직이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나무 아래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벌써 3번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자꾸만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곧 여위어 죽고 말 것입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그들은 눈처럼 하얗고 아름다운 새가 가지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가 하도 아름답게 지저귀었으므로 그들은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를 끝낸 새가 포르르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새의 뒤를 쫓아가는데 어느 작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새는 그 지붕 위에 앉았습니다. 아주 가까이 가보자 그 작은 집은 빵으로 만들어졌고 지붕은 과자, 창문은 맑은 사탕이었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실컷 먹어보자. 헨젤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붕을 한 조각 뜯어 먹을 테니 그레텔 넌 문을 먹어봐. 아주 달콤할 거야. 헨젤은 높은 곳에 손을 뻗쳐 지붕 한 조각을 떼어내 맛을 보았습니다. 그레텔은 유리창 옆에 서서 사탕을 오도독 오도독 갉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아삭아삭 누가 내 집을 씹어먹고 있지?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아이들, 바람이에요. 아이들은 서슴없이 계속 먹어댔습니다. 헨젤은 지붕이 아주 맛있었으므로 커다란 조각을 떼어서 내왔고 그레텔은 둥근 유리창을 통째로 떼어내 바닥에 주저앉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아주 늙은 할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하고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근들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 참 예쁜 꼬마들이로구나. 얘들아, 누가 너희들을 이리 데려왔지? 들어와 나랑 같이 살자. 나쁜 일은 없을 게야. 할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훌륭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유도 설탕이 듬뿍 담긴 달걀 과자도 사과도 호두도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나중에는 2개의 예쁜 침대에 하얀 이불도 깔아주며 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속에 누운 헨젤과 그레텔은 하늘나라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다정하게 굴었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노리는 나쁜 마녀였습니다. 빵으로 만든 집은 그들을 꼬이려고 지어놓은 것이었어요. 한번 걸려든 아이는 죽여서 요리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날이 할머니에게는 잔칫날이었답니다. 마녀들은 눈이 빨갛고 먼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처럼 냄새는 아주 잘 맡지요. 그래서 사람이 다가오면 냄새로 알아차린답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가까이 왔을 때 할머니는 흉악하게 웃으며 이죽거렸습니다. 여놈들, 너희들은 이제 내 거야. 다시 빠져나가지 못할 게다. 다음날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벌써 새벽같이 일어난 할머니는 발그레하고 둥그스레한 뺨을 가진 두 아이들이 아주 사랑스럽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맛있겠는걸? 그리고는 가느다란 손으로 헨젤을 움켜쥐고 작은 우리로 끌고 가서는 격자문 속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헨젤이 있는 대로 비명을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할머니는 그레텔한테 가서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일어나요, 게으름뱅이야. 물을 길어다 네 오빠에게 맛있는 것을 요리해줘야지. 오빠는 바깥 우리 속에 있다. 살이 쪄야지. 살이 찌면 잡아먹겠다. 그레텔은 구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나쁜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요. 그리하여 불쌍한 헨젤은 제일 좋은 음식을 먹게 되었지만 그레텔은 개 껍데기밖에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우리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헨젤, 손가락을 내밀어 봐라. 살이 쪘는지 만져보자. 헨젤은 작은 뼈다귀를 내밀었습니다. 눈이 침침하여 볼 수 없었던 할머니는 그것을 헨젤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고는 조금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4주일이 흘러갔습니다. 헨젤이 여전히 말라깽이로 있자 할머니는 안달을 부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봐 그레텔! 할머니가 소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잽싸게 나가서 물을 길러오너라. 헨젤이 살이 쪘건 말랐건 내일은 잡아서 요리를 해먹어야겠어. 아, 불쌍한 우이 동생은 오빠를 요리할 때 쓸 물을 길러와야 했으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소녀의 눈물이 눈에서 뺨을 타고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소녀가 부르짖었습니다. 차라리 숲속에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혔더라면 함께 죽을 수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질질 짜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침 일찍 그레텔은 밖으로 나가 물 담은 솥을 걸고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우선 빵을 굽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빵 굽는 가마는 벌써 뜨겁게 해놓았고 반죽도 만들어 놓았다. 할머니는 불쌍한 그레텔을 빵 굽는 가마 쪽으로 밀었습니다. 가마 속에선 벌써 불꽃이 활활 일고 있었습니다. 기어들어가 잘 데워졌나 살펴봐라. 그래야 빵을 가마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레텔이 그 안에 들어가면 가마를 닫을 속셈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레텔을 구워 헨젤하고 같이 먹어버리려고요. 그레텔은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하지요? 멍청한 계집애 같으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구멍이 얼마나 넓은데 그래? 잘 봐. 나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잖아. 할머니는 비실비실 가까이 다가가 고개를 빵가마 속에 넣었습니다. 그때 그레텔이 할머니를 속으로 툭 밀쳐넣고 철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으아! 할머니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레텔은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교활한 마녀는 비참하게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레텔은 곧장 헨젤에게 가서 우리의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오빠! 우리 살았어! 늙은 마녀가 죽었어! 헨젤이 마치 새장에 갇혔던 새가 문이 열려 나오듯이 우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서로 와락 목을 얼싸안고 깡충깡충 빙글빙글 돌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는 더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마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구석 진주와 보석들이 들어있는 괴짝이 있었습니다. 자갈보다 더 좋은데? 헨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만큼 다 넣었습니다. 그레텔이 말했습니다. 나도 뭘 좀 가져가야지. 그리고 앞치마에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야 해. 그래야 마녀의 숲에서 빠져나갈 거야. 헨젤이 말했습니다. 몇 시간 걸어가니까 커다란 시냇물이 나왔습니다. 건너갈 수 없겠다. 헨젤이 말했습니다. 징검다리도 나무다리도 없어. 배도 없어. 그레텔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하얀 오리가 헤엄을 치고 있어. 부탁하면 건네줄 거야. 그레텔이 오리를 불렀습니다. 오리야! 오리야! 그레텔과 헨젤이 여기 있단다.
징검다리도 나무다리도 없구나. 우리를 너의 하얀 등에 태워주렴. 오리가 다가왔습니다. 헨젤이 올라타고는 누이에게 옆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레텔이 대답했습니다. 아냐, 오리한테 너무 무거워. 차례차례 데려다 달라고 해야지. 착한 짐승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저쪽으로 건너가 조금 더 걸어가니까 눈에 익은 숲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더 숲이 눈에 익더니 마침내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락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아버지의 목을 얼싸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숲에다 버리고 온 다음부터 조금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붓 어머니는 죽고 없었습니다. 그레텔이 앞치마를 털자 진주와 보석들이 방 안에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헨젤도 진주와 보석을 한 줌 한 줌 호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이제 모든 근심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함께 살았습니다.